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숨겨진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런 기사가 첫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참 기대가 큽니다. 이번엔 드디어 납품이 좀 뭔가 명확해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그렇긴 합니다. 다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도 사실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그런 보도랑 전망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에 걸쳐서 실제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로이터 보도를 말씀드리면은 네. 삼성전자가 그 AMD랑 엔비디아의 프론트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엔비디아 납품은 제가 계속 누누이 구별해서 말씀드리지만 저가형 H20이 아니고 고가형 칩을 갖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H200에 짝이 되는 HBM3E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HBM4니까 다른 어떤 루빈 같은 그런 어떤 칩에 짝이 되는 HBM4를 사실 삼성전자 납품할 수 있게 됐다라는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이전에 HBM4가 아니라 HBM3E부터 숱하게 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납품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오보로 밝혀졌었죠. 이번에는 좀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지 참 궁금한데 중요한 게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납품을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가 발열과 내구성 문제가 좀 많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죠. 이 원인을 좀 극복을 했을까요? 예. 이번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아마 로이터 제목 자체가 좀 전에 보셨겠지만 그냥 아마 삼성전자 내부 사람한테 우리 이번에 진짜 납품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자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위에다 보고를 하고 위에서는 사실은 다각도로 접근한 다음에 그 보도에 대해서 신빙성 있느냐를 판단하고 겨우 기사화를 결정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다른 내부에 아니면 공급망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실패 이유를 갖다 극복하고 납품하게 됐다 이런 맥락은 없고 이번엔 반드시 납품하게 된 거야라는 맥락에서 단신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약간 미심쩍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로이터가 그만큼 자세하게 취재를 했고 그 취재할 만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로이터가 이번에 삼성전자나 딴 데 소스로 듣기로는 엔비디아 납품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공식발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겠네요. 로이터는 작년 5월에도 이미 HBM3 관련 비슷한 기사를 냈다가 좀 오보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제 HBM4는 저희가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게 과거랑은 좀 다른 생산 방식으로 좀 생산이 되고 있어서 이전의 문제들을 좀 극복을 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던데 어떻게 과거와 다르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맞다면 사실은 아마 이렇게 극복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약에 실제 납품을 하게 됐다면 과거에 납품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HBM을 잘 만들었다. 그래서 계속 다각도로 그 엔비디아 납품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납품을 못했죠. 그리고 심지어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젠슨 황이 삼성전자 부스에 와서 그 삼성전자 HBM에다가 젠슨 황 어프로브드라는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파만파 퍼지면서 야 진짜 납품하는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납품을 못했죠. 젠슨 황이 엔비디아가 오매불망 삼성전자의 HBM을 갖다 납품하기 원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고가 칩에 있어서 90% 이상을 하이닉스가 장악하다 보니까 일종의 소울 밴더죠. 단독 밴더는 사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열심히 만들어서 잘 공급하고 싶어 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HBM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사실은 엔비디아 전체 제품을 갖다가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소울밴드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언제나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디램의 왕자였던 삼성전자가 납품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HBM이라는 건 이렇게 세로로 8단 내지 12단에 12번이나 8번의 디램을 쌌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쪽에 그 가로로 그 베이스 다이를 갖다 연결하는데 삼성전자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HBM을 갖다 만든 다음에 베이스 다이를 갖다 누가 만들어주냐? 이건 삼성전자가 만들지 못하고 TSMC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을 잘 만들어서 TSMC에 보내면 TSMC는 자기들이 만든 베이스 다이랑 삼성전자랑 HBM을 갖다 결합을 합니다. 이거는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합을 하면은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자체 제작이 아니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네요. 예, 그런데 이번 HBM4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 베이스 타일을 삼성전자 스스로 만듭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베이스 타일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HBM4를 자체로 모든 공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삼성전자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여러 전문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도 그럼 삼성전자 과거에는 파운드리 때문에 베이스 타일 만들 수 있었는데 과거에 파운드리 없었냐?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좀 미심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룸버거 스스로가 네. HBM의 삼성 납품에 대해서 약간 좀 미심쩍은 눈초리로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도해드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시티그룹이나 UBS 증권이 동일하게 아니 언제 이제 납품한다는 거야? 사실 납품은 빠르면 이제 상반의 끝부분이다라고 이제 그 증권사 보고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미심쩍지만 어쨌건 로이터도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HBM4는 HBM3와는 다른 점은 기술적인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베이스 다이까지 모두 자체 제작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류를 좀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베이스 다이 이외에 또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요? 뭐 이전에도 미세 공정 관련 문제들이 조금씩 좀 축적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베이스 다이랑 연결된 부분도 근본적인 문제점이긴 했지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HBM4를 갖다 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HBM4를 쌓는데 HBM3를 쌓는데 필요한 D램 자체가 상당히 어떤 퀄리티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나노 이하에서 10나노, 7나노로 말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X, 1Y, 1G라고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1G까지 가다음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1A, 1B, 1C로 가는데 삼성전자가 1X, 1Y, 1G로 가는 과정에서 그 미세화 공정이죠. 그 축적이 그 심해지면서 드문드문 마이너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꼭꼭 누르면서 어쨌든 생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비로 갔더니 도저히 이제는 과거의 어떤 오류를 갖다가 그 덮을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이 돼서 그 전영현 부회장이 들어오면서 아예 늦어질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 그래서 원시로 가면서부터는 설계 도면 자체를 뜯어 고쳤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 가지 뉴스로 아마 접해본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원시부터는 완전히 미세한 어떤 마이너한 문제를 덮기보다는 일단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뜯어 고쳐서 원시에서 성공적으로 많은 어떤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시를 갖다가 좋은 어떤 디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다이랑 연결하면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원시도 사실 해결된 것이 HBM4를 납품하는데 가능성 높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원시는요, 이 10나노급 D램의 미세 공정 세대명이죠. 그러니까 1X에서 1Y, 1Z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세대가 1A, 1B, 1C 이렇게 가는 거 맞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회사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는데 네. 원시쯤 되면 벌써 10나노 이하로 내려왔다라고 그쵸.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실적 발표와 동시에 관련 코멘트가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측하실까요? 예, 그 29일 날이 되게 이제 빅데이인데요. 네. 29일이 목요일이죠. 그래서 9시에 그 전에 SK하이닉스가 먼저 실적을 갖다 공시할 것이고 9시부터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가집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삼성전자가 지난번에는 그 전체를 갖다가 다 묶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지만 10시부터 삼성전자 부문별로 실적 발표를 하고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Q&A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이 부분까지도 믿을 수 없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작년 말고 재작년 11월 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컨퍼런스 콜을 가지면서 마치 엔비디아 납품을 한 것처럼 이제 그쵸. 흘렸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심적인 눈초리로 계속 받고 제 시각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가 어물쩍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물쩍 넘어간다면 마지막에 점검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지표는 무엇이냐? 1분기, 올해 1분기에 그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실제로 엔비디아 납품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UBS나 시트그룹의 전망대로 올해 말에 돼야 올해 상반기 끝에 가서야 납품 성공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재무제표입니다. 이 점도 다각도로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재무제표에 HBM4 관련 매출이 인식이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이제 좀 시장 전체로 한번 관망세를 좀 넓혀볼까요?